카타르가 5년 동안 가스를 못 줄 수도 있다는데 왜 한국은 바로 패닉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런 제목이 뜨면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가스가 끊기고 전기요금이 뛰고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시장과 정부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설비가 크게 손상됐고 장기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한국은 당장 수급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상한 겁니다. 5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한국은 바로 무너질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뉴스는 그냥 카타르가 못 준다로만 보면 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카타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에너지 충격 앞에서 한국의 에너지 체력이 얼마나 버티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산업 원가와 생활물가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으로 자국 액화천연가스 설비 일부가 손상됐고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상 규모는 카타르 수출 능력의 17% 수준이고 연간 1280만 톤 규모가 3년에서 5년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박 한두 척이 늦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주요 가스 공급국의 생산 능력 일부가 몇 년 단위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설비 피해와 계약 차질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5년 동안 전면 중단이 확정됐다라고 말하면 앞서가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별일 아니다라고 넘겨도 안 됩니다. 사실은 피해가 맞고 해석은 아직 범위와 지속기간을 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카타르가 이 정도로 흔들렸는데 한국은 왜 당장 문제 없다고 말했을까요? 답은 한국의 수입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4,777만 톤을 들여왔고 그중 카타르산은 716만 톤이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약 14%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을 중동 외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고 상당 수준의 비축 물량도 보유하고 있어 카타르산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재고가 비축 의무량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국은 카타르가 중요하긴 하지만 카타르 하나에 전부 걸어놓은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한 군데에서 문제가 터져도 나라 전체가 바로 멈추는 체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차분해 보이는 이유는 낙관에서가 아니라 수입선 분산과 비축이라는 완충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큰 문제는 아니네 라고 결론 내리면 너무 빨리 나간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공급 자체보다 가격 구조입니다. 이걸 그냥 카타르 가스가 오느냐 마느냐로만 보면 반만 보는 겁니다.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물량이 줄면 다른 나라들이 대체 물량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물 시장 가격이 뛰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액화천연가스는 1120억 세제곱미터를 조금 넘었고 이는 전 세계 LNG 거래의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카타르와 UAE의 LNG 수출 대부분은 이 해협을 지나야 하고 사실상 뚜렷한 대체 경로도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카타르 설비 피해는 생산 쪽 충격입니다. 호르무즈 불안은 길목 충격입니다. 공장도 흔들리고 길도 흔들리면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물량이 당장 끊기느냐보다 아시아 전체가 더 비싼 가스를 두고 경쟁하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진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당장 멈출 가능성보다 더 비싸게 버텨야 할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 생활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스는 그냥 난방용 연료가 아닙니다. 전기 생산에도 깊게 들어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전력 생산에서 가스 발전 비중은 27%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스 가격이 흔들릴 때 발전 원가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전 원가가 흔들리면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 있고 도시가스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화학과 제조업, 각종 공정의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동 뉴스가 아니라 생활 경제 뉴스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상상해야 할 장면은 가스가 아예 없어서 불이 꺼진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올 수 있는 건 비싼 가스를 사오느라 비용이 높아지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산업 원가와 물가로 번지는 흐름입니다. 이건 이미 한국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충격은 들어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전망은 조건을 붙여서 봐야 합니다. 전쟁이 빨리 진정되고 카타르의 실제 계약 차질 범위가 제한적이고
한국이 대체 물량을 비교적 무난하게 확보한다면 충격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동 긴장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불안이 이어지고 아시아 현물 경쟁이 심해진다면 가격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물량 공포보다 가격 충격 가능성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버티려 할까요? 여기서도 포인트는 단순히 카타르 대신 어디서 더 사올까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체 조달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 가스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원전 정비를 앞당기고 석탄 발전 제한을 완화하고 가동 가능한 발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사오는 것과 덜 쓰는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 위기를 들으면 어디서 더 사오느냐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는 둘 다 봅니다. 더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쓰는 구조로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제대로 보려면 카타르 뉴스만 볼 게 아니라 한국의 전력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수입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믹스 뉴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지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카타르가 한국에 보복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설비 피해 때문에 여러 나라와의 장기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국가만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한국은 5년 동안 못 받게 확정됐다라고 말하면 앞서가는 겁니다. 3년에서 5년은 설비 복구 전망이고 실제 어느 계약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국은 아무 영향 없다도 틀립니다. 정부가 말한 것은 당장 수급상 문제는 없다는 뜻이지 가격 부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보복 확정도 아니고 전면 중단 확정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봐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카타르의 불가항력이 실제로 어느 계약과 어느 물량에 적용되느냐입니다. 가능성 언급과 실제 월별 공급 차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헤드라인보다 계약 집행 범위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대체 조달 비용입니다.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얼마에 들여오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카타르와 UAE의 LNG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길목 불안이 길어지면 공급 자체보다 가격 압박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전력 대체 능력입니다. 가스 발전 비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다른 발전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쳐주는지에 따라 국내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카타르가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충격이 한국에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충격은 가스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더 비싼 에너지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전력 원가와 도시가스, 산업 원가와 생활물가, 나아가 시장 심리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중동 긴장이 길어지고 가격 충격이 누적될 때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카타르의 실제 계약 차질 범위, 한국의 대체 조달 가격,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여부, 그리고 국내 전력 구조 조정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입니다. 이 흐름은 뉴스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산업 비용과 생활 물가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